조두순이 풀려났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리도 빨리 사회에 나오게 돼서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또다시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계급여에 대해 조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는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급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부양할 사람이 없다면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노동력이 없다는 의미는 장애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두순은 나이가 65세가 넘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약 54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월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함께 2인 가구 대상자가 되어 월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애초에 생계급여 제도를 설계할 때 범죄 경력 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두순이 생계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특혜도 아닌 것입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국민청원을 해도 아마 조두순의 생계급여 수급을 막지는 못할 듯합니다. 저는 이런 복지제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송파 세 모녀분들이 생각납니다. 먼 길 떠나면서도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메모가 당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저는 한동안 우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당시에 관할구청 공무원의 인터뷰는 정말 역겹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세 모녀가 구청에 와서 상담을 했다면 방법을 찾았을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 치가 떨리더군요. 사건 3년 전에 이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세 모녀는 어느 곳에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도 못하고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죽는 순간에도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료보험이나 각종 공과금을 꼬박꼬박 제때 내면서 살았을 테고요. 우리 사회는 죽는 순간까지 공과금을 제때 내면서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을 연체하지 않고 있으면 살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공분과 어려움에 대해 쉽게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몸뚱아리가 성하면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 와 같은 말을 쉽게 합니다. 만약 그런 말이 당연하다면 송파 세 모녀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딸은 만성질환에 노동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해오다가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하게 되었지만 어머니 나이 60세고 다쳤다고는 해도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2세의 둘째 딸은 노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지 라고 쉽게 비난한다면 그 비난에서 송파 세 모녀도 비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후 정치인들은 요란하게 사회적 약자를 살피겠노라고 저마다 외쳤고 법률 개정도 했지만 그 법률에 따르면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급여는 앞서 말한 대로 장애 등급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65세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둘째 딸의 노동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세상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 먹여 살려주고 죄짓지 않고 최후까지 피해 주지 않으려고 몸부리친 사람들은 국가가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지금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의 전제 조건은 정확하고 신속한 선별입니다. 그 선별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송파 세 모녀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상자가 아닙니다. 세 모녀분들은 사실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하면 그때서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 1인당 30만원씩만 지급이 되었다면 송파 세 모녀는 세 식구 90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이고, 그것으로는 세 식구 생활이 완전하진 않지만 둘째 딸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 보태면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최소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조두순과 송파 세 모녀,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